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를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들이 제공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들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질문자 본인에게만 공개되는 답변은 붉은색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요 내용들인데요. 먼저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운영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윈도우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윈도우에서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는 툴과 윈도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도와드리는 다양한 도구들을 끝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윈도우 기반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2008년부터 윈도우 워크로드를 위한 전담 EC2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고 간편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링크, 다이나믹스 DRM과 같은 MS 애플리케이션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배포해서 비즈니스에 활발히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비주얼 스튜디오와 단넷과 통합된 아마존 웹서비스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마존 웹서비스의 다양한 자원들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운영하게 되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EC2 런커맨드와 같은 종합적인 관리 도구 셋을 사용하여 대규모의 윈도우 워크로드를 자동화해서 아주 손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엔드-투-엔드 암호화하고 모든 계층에서 보안이 적용된 네트워크 접근 방식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사용한 리소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수요에 따라 간단히 확장 및 축소할 수가 있으며 기존 보유한 라이센스도 사용할 수 있는 BYOL 옵션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투자에 대한 보호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경험을 압축하는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6년부터 클라우드를 경험해온 아마존 웹서비스 서포트 팀과 프로페셔널 팀과 같이 업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AWS 일라스틱 빈스토크를 사용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도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배포하고 또 확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윈도우 서버와 SQL 서버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AWS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기존 라이센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RDS와 같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반복적인 운영 관리 작업은 자동화하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적화에 좀 더 집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윈도우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개발 배포 도구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일라스틱 빈소크를 사용하면 단넷은 물론 자바, PHP, 노드.js, 파이썬, 루비 그리고 다커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신속하게 배포하고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NET SDK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위한 툴킷도 제공하고 있으며 AWS 옵스복스를 사용을 해서 자동화된 패키지 설치와 데이터베이스 설정 등의 DevOps 관련된 방법론을 손쉽게 구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격리되고 안전한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상에 손쉽게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안전하게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는 전용선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로 옮김으로 해서 비즈니스의 가용성이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고가용성을 위해 두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런 것은 아주 손쉽고 저렴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Bring Your Own 라이센스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를 클라우드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다양한 기업 어플리케이션을 재투자 없이 구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퀵스타트는 다양한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높은 보안과 가용성을 위한 아마존 웹 서비스 모범 사례를 정리해 놓은 문서들입니다. 이런 모범 사례는 몇 번의 마우스 클릭과 키 입력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 템플릿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테스트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을 몇 번의 단계만으로 즉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도 퀵스타트를 통해서 SQL 서버의 페일오버 클러스터부터 쉐어포인트, 링크 익스체인지, 그리고 AD 페더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환경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위해 어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해독기처럼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윈도우 워크로드를 정보 보안,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기업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 컴퓨팅, 데브옵스, 그리고 인프라로 구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경우 인프라 서비스인 EC2 위에 직접 구축해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의 관리형 AD 서비스인 디렉토리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인프라 관리보다 디렉토리 관리에 더 집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상에서 윈도우 서버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아마존 머신 이미지 셋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문서로 잘 정리해서 제공되고 있고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구성 및 최적화 방법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 서버 2003부터 최신의 2016까지 6개의 윈도우 운영체제 버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MS SQL 서버가 포함된 이미지를 포함하면 총 26개 이상의 AMI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16개의 모든 리전에서 일관성 있는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WS EC2 관리 콘솔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을 생성하고 EC2 콘솔에서 인스턴스 생성 메뉴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버전의 윈도우 서버나 SQL 서버가 설치된 윈도우 서버 AMI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어카운트 매니저도
윈도우 서버를 수분 만에 생성해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시작하기 리소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10분 자습서를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확실한 가이드를 통해서 윈도우 가상 머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10분 내로 손쉽게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윈도우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기존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셨던 3,500개 이상의 다양한 솔루션을 이미지로 내려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곳에서 AMI에 미리 구성된 쉐어포인트 엔터프라이즈, SQL 서버, 그리고 IIS와 같은 기업 애플리케이션도 별도의 설치 없이 간단히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AWS 윈도우 AMI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행되는 미디어에서 설치하는 윈도우 서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EC2 config라는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EC2 config는 로컬 컴퓨터 계정으로 실행되고 윈도우가 새로 론치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초기 구성 작업과 사용자가 지정한 설정, 구성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시 온디맨드로 요청하는 명령어까지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윈도우 보안 및 업데이트, 그리고 EC2 config 서비스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 새로운 AMI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히스토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WS 윈도우 AMI는 EC2 config라는 추가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비스는 윈도우 서버가 부팅되면 자동으로 시작되고 로컬 컴퓨터 계정으로 실행됩니다. EC2 config는 윈도우 내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인스턴스가 최초 론치되는 동안 수행되는 작업부터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필요시 요청하는 작업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EC2 config 서비스가 수행하는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인스턴스가 최초 생성되었을 때 딱 한 번 수행되고 바로 비활성화되는 초기 구성 작업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하고 있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지정 AMI를 새로 작성할 때는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서 AMI를 생성해야 새로운 AMI에서도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작업은 관리자 계정의 랜덤 암호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원격 데스크톱을 위한 호스트 인증서를 생성 및 등록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실행하는 작업을 처리합니다. EC2 config 서비스가 수행하는 두 번째 작업 유형은 인스턴스가 리부팅 될 때마다 수행되는 작업인데요. 컴퓨터명을 IP 주소의 헥사값으로 변환해서 변경하는 기능과 윈도우 정품 인증 처리 작업, 그리고 EBS 볼륨을 마운트해서 드라이브 문자로 매핑하는 작업,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이벤트 로그를 콘솔에 기록하는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몇몇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작업 유형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윈도우를 한 번이라도 론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월페이퍼 우측 상단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윈도우 컴퓨터명과 인스턴스 아이디, IP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셨을 텐데요. 인스턴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월페이퍼를 통해서 표시하는 작업도 EC2 config 서비스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업 유형은
인스턴스 운영 중에 온디맨드로 요청되어지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구성된 윈도우 환경을 AMI로 생성하는 요청이나 뒤에서 소개해드릴 EC2 런 커맨드 요청에 대한 처리도 이 EC2 config가 수행하게 됩니다. EC2 config 서비스에 대한 설정은 시작, 모든 프로그램, EC2 config 세팅을 클릭하면 이 화면에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 이름을 헥사 값의 IP 주소로 설정하거나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다시 활성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로그를 콘솔에 출력하는 등의 작업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추가 로그를 전송하고 월페이퍼 관련된 설정도 여기서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MI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EBS 드라이브 매핑과 같은 설정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관련된 문제 해결 도구에 관련된 설정 사항을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EC2 시스템 매니저는 아마존 EC2나 온프로미스 서버, 심지어는 다른 클라우드의 서버들을 직접 접속하지 않고 원격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모음입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서 EC2 상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패키지 설치, 패치 작업, 구성 관리 및 다양한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대규모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EC2 관리 콘솔 좌측 하단에서 관련된 기능들을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EC2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경우 윈도우 서버 2003부터 2016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윈도우가 설치된 EC2 인스턴스는 아웃바운드 인터넷이 허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스턴스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포하셨다면 NAT를 통해서 인터넷에 대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허용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C2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하시려면 인스턴스에 SSM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서버 이미지는 EC2 config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 EC2 config 서비스가 SSM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IAM 역할들이 EC2 인스턴스에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은 SSM 에이전트가 EC2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EC2 인스턴스는 짙은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안쪽에 옅은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진 것이 EC2 config 서비스입니다. IAM을 통해서 접근 권한이 관리되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스템 매니저 config 서비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 환경에서 AWS 관리 콘솔이나 명령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AWS SDK나 API를 통해서 인스턴스나 서버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원격에서 운영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 매니저는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스템 매니저에서 관리되어지는 EC2 리소스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리전에서 이 EC2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EC2 시스템 매니저를 도구 모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런 커맨드입니다. 이 런 커맨드는 인스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원격에서
인스턴스를 제어하고 내부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저는 인스턴스가 특정 구성 상태 정책에 맞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인벤토리는 내부 소프트웨어 카탈로그와 구성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OS 세부 정보와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패치 관리자는 대용량의 인스턴스 그룹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패치를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동화 툴은 인스턴스의 골든 이미지인 AMI에 대한 유지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지관리 기간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유지관리 작업들을 정의해서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파라미터 스토어는 아모나 데이터베이스 쿼리 스트링과 같은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이것들을 런 커맨드나 다른 EC2 시스템 매니저에서 참조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 커맨드인데요. 이 런 커맨드는 인스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원격에서 대규모의 관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인스턴스에 RDP로 접속할 필요 없이 원격에서 쉘이나 파워쉘 스크립트를 실행함으로써 보안 상태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수행될 타임아웃이나 작업 디렉토리와 같은 쉘이 실행될 속성들을 제이슨 기반 문서로 정의하고 이 문서와 함께 실행할 커맨드를 시스템 매니저 콘솔에서 입력하시기만 하면 원하시는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웬만한 제이슨 기반의 문서는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작성해 놓았고 또 광대한 커뮤니티 기반으로 다양한 문서들이 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런 커맨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 관리 콘솔이나 명령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AWS API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SSM 에이전트나 EC2 컨피그 서비스가 동작되는 AWS 인스턴스나 온프로미스 서버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가상 머신 중 대상 머신을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트 매니저는 OS나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런 커맨드와 유사하게 제이슨 기반의 문서를 통해서 구성에 대한 정책을 정의하고 구성이 적용될 시기와 유지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OS 내에 표준화된 방어벽 구성과 멜웨어 방지 정의 업데이트를 정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화 서비스는 매우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AMI 이미지에 대한 OS 패치, 드라이브 업데이트 처리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골든 이미지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를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스토어는 아모나 라이센스 키 그리고 DB 커넥션 스팅과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서 중앙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KMS 키 관리 서비스와 연동해서 주요한 기업 자산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관리하고요. 런 커맨드나 스테이트 매니저 그리고 자동화 서비스 등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 안전하게 중요한 정보를 첨부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지관리 기간 기능은 업무 중단이 필요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유지관리 기간을 예약하고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런 커맨드나 패치 매니저와 통합이 되어 있어서 유연하고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비즈니스 워크로드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는 상세한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 및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인스턴스나
운영체제 세부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과 파일 및 설치된 소프트웨어 패치 목록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컴피그와 통합이 되어 있어서 변경 내역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패치 매니저는 사용자 정의 규칙 및 예약된 유지 관리 기간을 사용하여 윈도우 OS의 패치를 롤아웃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패치 기준선을 정의하고 예약된 유지 관리 기간에 패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시보드를 통해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가 패치 컴플라이언트한지 아닌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자원과 그 위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AWS 서비스에서 미리 정의된 매트릭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사용자 매트릭도 가능한데요.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로그들도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로 보내서 통합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매트릭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그리고 페이지 파일에 대한 모니터링 매트릭들입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것은 클라우드 와치에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C2 컴피그 서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대한 성능 카운트를 클라우드 와치로 보냄으로 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셨던 EC2 컴피그 서비스 구성 GUI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된 항목의 체크박스를 설정하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별도의 구성 XML 파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클라우드 와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PU 유틸라이제이션 매트릭입니다. 그림에서는 특정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해서 CPU 사용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 대를 선택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값과 주기도 변경해서 성능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짧은 주기는 1분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이 특정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거나 EC2 인스턴스를 리부트하거나 종료하거나 멈추거나 복구할 수 있는 EC2 액션 기능도 제공합니다. 하이퍼V 가상 환경에서 가상 머신 관리를 시스템 센터 VAM을 가지고 관리하는데요. AWS 시스템 매니저는 이 SCVAM 환경에서 AWS EC2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윈도우 사용자에게 매우 친숙한 이 인터페이스에서 EC2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EC2로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온프로미스 내에 있는 가상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MS의 SCOM과 통합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매니지먼트 팩을 통해서 EC2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ELB, 오토스케일링 그룹, 엘라스틱 빈스토크 애플리케이션 등도 통합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SCOM 관리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편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리소스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EC2 인스턴스를 선택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EC2 인스턴스의 다양한 속성들과 상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다이어그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윈도우 인스턴스에 어태치된 EBS 볼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M웨어 vCenter 환경에 친숙한 사용자들에게도 vCenter 서버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EC2를 관리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매니지먼트 포털인데요. VM웨어 vCenter 서버에 친숙한 사용자에게 아마존 웹 서비스 관리 콘솔을 접속하지 않고도 VPC를 생성하고 또 서브넷과 보안 그룹, AMI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vSphere 가상 머신을 손쉽게 아마존 웹 서비스 EC2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온프리미스 윈도우 서버 및 가상화 환경을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툴들을 이용해서 시미리스하게 옮기실 수도 있고요. AWS에서 별도로 준비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와 또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VM 임포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온프리미스에 있는 서버 환경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인터널스에서 제공하는 P2V 툴인 디스크2 VHD나 SCVM에서 번들로 제공하는 툴을 활용하여 서버의 디스크 이미지를 VHD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EC2 VM 임포트 기능을 활용해서 AMI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AWS 지원하는 가상 이미지가 VHD뿐만은 아닙니다. OVA나 VMDK, 로우 파일 포맷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EC2 VM 임포트를 하는 작업 절차를 아주 자세하면서도 간결하게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가상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예에서는 VHD 포맷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 이미지를 S3 특정 버켓에 올립니다. 그리고 EC2 VM 임포트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S3 버켓에 접근할 수 있도록 IAM 역할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VM 임포트 명령을 수행하여 S3에 저장된 이미지를 AMI로 변환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 콘솔의 AMI 메뉴에 1시간 정도 지나면 EC2 관리 콘솔의 AMI 메뉴에서 변환된 사용자 정의 AMI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WS로 가상 머신을 가져올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미지를 가져오기 전에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관련된 포트를 윈도우 방화벽에서 해제하셔야 합니다. 변환하는 작업이 윈도우 경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후 원격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VHD를 만들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가상 머신을 S3로 어떻게 업로드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인데요. 이미지 개수가 적고 크기도 작은 경우는 단순히 콘솔이나 AWS CLI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지만 VHD 이미지가 여러 개고 또 하나의 이미지 크기가 클 경우 S3 가속 기능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파트너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3에 올려놓은 가상 이미지를 VM 임포트 서비스가 접근해서 AMI로 변환할 수 있도록 IAM 룰을 최초 한 번은 생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VM 임포트 명령을 실행하고 VM 임포트를 실행하고 변환이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윈도우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AWS는 .NET 프레임워크를 위해 SDK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위해 여러 종류의 툴킷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SDK를 통해서 AWS 서비스들을 위한 로우 레벨 서비스 API와 상위 유틸리티용 API를 제공함으로써
윈도우 개발자들이 쉽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IDE나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상단에서 보듯이 파워쉘을 위한 AWS 툴스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위한 AWS 툴킷들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AWS 인프라 이용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AWS 툴킷이 통합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통합된 AWS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아마존 웹서비스 관리 콘솔에 접속하지 않고도 다양한 아마존 웹서비스 자원들을 구성 및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쉽게 코드를 아마존 웹서비스로 빌드하고 퍼블리싱 할 수가 있습니다. AWS 툴킷과 AWS SDK가 통합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인프라부터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서 직접 사용하고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DevOps 환경을 위한 도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쉘을 위한 AWS 툴스나 EC2 런 커맨드를 활용해서 AWS 윈도우 인프라를 원격에서 코드로 관리함으로써 DevOps 환경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라스틱 빈스토크의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를 직접 배포할 수가 있고요. AWS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큰 시스템군에 대해서 코드를 쉽게 관리하고 배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표하는 다양한 솔루션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네이티브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서 산업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개발 CI/CD 툴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간단히 연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서 보셨듯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구성, 모니터링, 그리고 다양한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서비스들과 툴들을 포괄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윈도우 환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레스큐는 EC2 윈도우 인스턴스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결해주는 도구입니다.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또 다양한 운영체제 레벨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결할 수가 있으며, 또 추가 분석을 위해 고급 로그나 구성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퍼포먼이나 클라우드와치, 그리고 다양한 벤치마킹 도구를 사용하여 트러블 슈팅 하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 성능 분석기나 WinDBG 등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손쉽게 개발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질문을 주시고요. 발표 자료와 이 녹화 영상은 향후 따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